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 자동화된 루틴이라는 GPS를 설정하라. 그것이 당신을 원하는 목표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데려다 줄 것이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책을 통해서도 그렇고 매일 아침 영상을 통해서도 정말 이제는 외울 정도로 많이 말씀드린 말이 있죠. 바로 생각의 힘인데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임스 알렌의 말처럼 생각의 꽃은 바로 행동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결국 행동하며 살게 된다는 건데요. 사실 이 생각만 제대로 하면 행동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건데 정확히 이 지점에서 어려워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고 싶은데 하기 싫은 상태, 해야 하는데 밀어놓은 상황, 하고 싶지만 여러 상황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오늘 내용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실행력 연구가이자 컨설턴트인 이유진 작가의 패턴,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말처럼 소위 생각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누구나 실행할 수 있는 그 성공의 패턴을 오늘 저자의 시선으로 그리고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습관처럼 반복적으로 이런 말을 하곤 한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면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이 움직여지질 않아요. 이 말 속에 담긴 좌절감과 무력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실망감,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내겐 너무 익숙하다. 왜냐하고 과거에 내가 매일같이 반복했던 말이었고 나를 올가매던 생각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단언할 수 있다. 나는 바뀔 수 있다. 내가 바뀌면 나의 삶도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지금의 내 모습은 과거 내가 했던 선택들의 결과다. 하지만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 인정하기 싫은 진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오히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무기력한 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나의 부모, 내가 살고 있는 사회,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 없는 나라 탓이지. 난 잘못이 없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다. 내 삶은 전적으로 내가 순간순간 내렸던 그 선택들의 총합이자 결과였다. 그 깨달음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내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터닝포인트가 되었다. 그 사실을 인정한 순간부터 내 삶은 아주 조금씩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과거의 나는 하루하루를 말 그대로 꾸역꾸역 버티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역인 그런 삶이었다. 월급 180만 원을 받으며 보증금조차 없어 고시원에서 생활했다. 외로웠고 슬펐고 고단했다. 어렵게 준비하고 있던 임용시험의 전국 TO는 0명이었고 짠테크로 겨우겨우 모은 전재산 1,000만 원은 주식으로 모두 날렸다. 그때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나는 왜 태어나서 이런 고생을 하며 살아야 하지? 더 나은 삶을 살고는 싶었지만 나는 항상 결심만 반복할 뿐 행동하지 못했다. 인터넷 강의를 등록하고도 한 번도 듣지 않았고 건강을 챙기겠다고 등록한 PT는 몇 번 가지 않다가 흐지부지됐다. 머리로는 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그때 나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무기력한 하루가 반복된다는 사실 그 자체였다. 하지만 나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었다. 성공하고 싶었다.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 나는 왜 결심만 하고 행동하지 못할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더 나아지겠다는 결심은 늘 작심삼일로 끝났고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때로는 질투하며 나를 질책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그런 나날 속에서 어느 날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다. 그 이유는 내 안에 이미 깊이 새겨진 행동의 패턴 때문이었다. 우리는 모두 과거의 습관과 생각의 틀 안에서 살아간다. 그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고 나의 삶을 결정짓는다. 하지만 이 패턴을 깨지 못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나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변화의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치 오픈북 테스트와 같다. 성공의 방법은 이미 널려 있다. 책에도 강연에도 유튜브에도. 성공의 비밀은 차고 넘친다. 문제는 그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어도 움직이지 않는 데 있다. 나는 내 안에 뿌리 깊게 박힌 부정적인 생각과 습관, 즉 패턴이 행동을 가로막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나랑 성공이랑 무슨 상관이지? 내가 그런 삶을 살 리가 없잖아. 이런 부정적인 패턴은 내가 어떤 결심을 한다고 해도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만들고 있었다. 만약 아무런 변화 없이 살아왔던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될지는 불보듯 뻔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를 바꾸기 위해 이 행동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다.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고 강연을 들으며 그들의 생각과 행동의 원리를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이었다. 아무리 많은 정보를 얻는다 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이전과 똑같은 삶을 반복할 뿐이었다. 나는 사소한 행동, 작은 실천부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이 작은 행동들이 점차 쌓여가며 나의 패턴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그 과정을 나는 생동력이라고 부른다. 생각을 행동으로 바꾸는 힘, 이 생동력이 나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켰다. 자격증을 취득했고 유튜브와 블로그를 시작했다. 월급 180만 원을 받던 내가 월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되었고 좁은 고시원에서 강남으로 그리고 나만의 사무실을 갖게 되었다. 뭐 남들은 별거 아닌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안다.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그렇다. 내 삶은 180도 달라졌다. 더 이상 결심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과거의 내가 아니었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나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을까? 나 역시 한때는 나 자신에 대해 정말 잘한다고 착각하며 살았다. 하지만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깨달았다. 내가 안다고 믿었던 나의 모습은 내가 만든 허상일 뿐이었다. 나는 나의 약점을 외면했고 실패를 반복하며 스스로를 탓하거나 주변 환경을 핑계 삼았다. 내가 원래 의지력이 약해서 그래. 지금 환경이 이 지경인데 뭘 어떻게 하겠어 내가. 나한텐 남들처럼 그렇게 운이 따르지 않아. 이 생각들이 나를 올감했다. 실패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았고 막상 내 행동과 사고의 패턴을 돌아볼 그런 용기는 없었다. 그렇다. 나는 과거의 상처와 실패가 만들어낸 두려움에 갇혀 있었다. 만약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바로 이 질문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실패를 그토록 두려워했던 걸까? 두려움은 단순한 겁이 아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과거 경험과 정말 깊게 연결되어 있다. 학창시절 기대했던 만큼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을 때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보여준 실망감은 무의식 중에 우리에게 실패하면 사랑받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심어준다. 실패 경험, 그에 따른 반응이 뇌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유사한 상황에 놓일 때마다 똑같은 패턴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행여 그 반응이 사실이 아니었을지라도 또 과장된 느낌이었을지라도 무의식적으로 뇌에 새겨진다. 그 결과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실패를 피하기 위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는 그런 행동 패턴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성인이 된 후엔 이 두려움이 더 강력해진다. 취업에서 탈락하거나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거나 무언가를 시도하다 실패했을 때 우리는 다시 과거의 기억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뇌는 이렇게 말한다. 이제 그만해. 실패하지 않으려면 아예 시도하지 않는 것이 안전해. 결국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회피하고 익숙한 자리에서 안주한다. 그러나 그 자리는 변화도 성장도 없는 정체의 늪일 수밖에 없다. 변화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그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 나도 한때 막 제대로 변하려면 거대한 결심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큰 결심은 오히려 두려움만 키웠다. 그래서 나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했던 것이다. 아침에 물 한 잔 마시기, 5분 동안 산책하기, 하루 10분씩 책 읽기 같은 정말 사소한 행동이었다. 처음에는 이 행동들이
내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의심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작은 행동이 쌓여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우리는 누구나 고정된 사고와 행동의 패턴 속에 갇혀 있다. 이 패턴을 깨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나의 패턴을 바꾸기 위해 스스로에게 매일 질문을 던졌다. 나는 오늘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왜 그런 감정을 느꼈지? 그 감정이 내 하루에 어떤 영향을 준 거지? 이 질문들은 단순한 반성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사고와 행동의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나는 내가 실패를 두려워했던 이유를 발견했고, 그것이 나의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 학습된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아는 한 직장인은 지난 10년 동안 5번이나 이직을 했다. 퇴사의 이유는 늘 비슷했다. 그는 매번 회사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불평하며 문제를 외부로 돌렸다. 하지만 그가 문제 삼았던 것은 상사와의 잦은 갈등, 의사소통 방식의 충돌이었는데, 정작 자신의 업무 스타일과 소통 방식이 문제의 원인일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돌보는 대신 남을 탓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미뤘고, 결국 같은 실수, 후회를 반복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 또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과 현실 사이에 모순이 생길 때 심리적인 불편함을 느낀다.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자기 합리화나 현실을 왜곡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성공의 경험이 아닌 실패의 경험이 반복되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하다. 자신을 보호하려는 이 본능이 자기 실수, 결점 이런 걸 다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나 역시 이 부분이 뼈아프게 다가왔고 이 사실을 인정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런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은 내 자존감을 지키려는 행동일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변화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게 된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비슷한 생각과 감정의 패턴을 반복하며 살아간다. 이 패턴을 자각하고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관찰하는 것이 변화의 첫 걸음이다. 지금의 모습대로 살아간다면 내 삶은 5년 후, 10년 후 어떤 모습일까? 오늘 내가 한 이 선택이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과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일까? 내 안에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 근거가 없는 두려움은 아닐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그 순간의 상처를 걱정하는 것이지만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것은 삶 전체를 무력하게 만든다. 왜냐고? 변화는 단순히 목표를 향해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새롭게 나를 만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 두려움은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데 필요한 단순한 신호일 뿐이다. 시도하지 않는 것이 진짜 실패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침에 알람이 울릴 때 5분만 더 잘까? 아니면 지금 일어날까? 이런 사소한 고민에서부터 직장의 업무와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결정들까지 우리의 하루는 정말 무수한 선택으로 가득 차 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 평균 약 25,000번의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 이렇게 수많은 선택들은 결국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를 갉아먹고 결정 피로라는 문제를 만들어낸다. 마치 체력을 모두 소진한 마라토너가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멈춰 서는 것처럼 삶의 중요한 순간에 더 이상 움직일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결정 피로는 삶의 모든 측면에서 우리를 방해한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며 장기적인 목표 대신 즉흥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다. 하지만 방법은 있다. 바로 행동의 자동화다. 행동을 자동화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선택의 반복을 제거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나는 나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결정에 내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다. 스티브 잡스가 매일 같은 스타일의 옷을 입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의 말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수하는 것을 넘어 삶의 우선순위를 정립하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우리가 가장 소중한 에너지를 소모해야 할 곳은 사소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결정과 목표라는 것이다.
행동의 자동화는 우리의 일상을 최적화하는 컴퓨터의 운영체제와 같다. 마치 요리사가 재료와 도구를 미리 준비해 요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듯 우리의 하루를 미리 설계하면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 아침에 뭘 입지?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미리 정해둔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하루에 10분에서 15분의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하루하루 쌓인 이 시간을 독서, 가족과의 대화, 창의적인 활동에 투자한다고 한번 상상해보라. 삶의 질은 바로 이러한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 그렇다면 행동의 자동화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행동의 자동화는 반복적인 루틴을 설계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마치 레고 블록을 쌓아 하나의 건축물을 완성하듯 각각의 행동을 작은 블록처럼 연결해 큰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침에 기상, 물 마시기, 명상, 운동, 샤워, 아침 식사 이런 루틴을 설계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루틴은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 확실하고 강력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 마치 GPS가 목적지까지 최적의 경로를 안내하듯이 당신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에너지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돕는다. 그러나 행동의 자동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유동적이어야 한다. 상황과 필요에 따라 루틴을 조정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처음 하는 명상이 어렵다면 20분이 아닌 5분으로 시작할 수 있고, 조깅이 지루하다면 요가나 홈트레이닝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이건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하고 업그레이드하듯 우리의 일상 또한 끊임없이 최적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탠퍼드 대학교 BJ 포그 교수는 모든 행동이 자극, 능력, 동기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설명한다. 자극은 행동을 촉발하는 신호다. 알람 소리, 눈앞에 놓인 운동복, 친구와의 약속처럼 우리는 자극을 통해 행동을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자극만으로는 부족하다. 자극이 아무리 강해도 능력이 없다면 행동으로 이어질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갑자기 100kg의 바벨을 들 수는 없다. 우리의 행동은 현재 능력에 맞는 그런 수준에서 시작해서 점차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점진적 과부하 원칙이다. 작고 쉬운 행동부터 시작해서 점차 도전적인 목표로 나아가는 방식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변화의 핵심이다. 또한 자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 인간은 적응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강렬하게 느꼈던 자극도 익숙해지면 무뎌지기 마련이다. 이걸 방지하려면 자극을 정기적으로 새롭게 설정하거나 다양한 종류의 자극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시각적 자극으로 운동복을 눈에 띄는 곳에 두고, 청각적 자극으로 알람을 설정하며 사회적 자극으로 친구와 함께 운동 약속을 정하는 그런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당신은 반복된 행동의 결과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행동의 자동화는 단순히 습관을 만드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는 데 있다. 오늘 나와 당신이 선택한 작은 루틴이 미래의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 자동화된 루틴이라는 GPS를 설정하라. 그것이 당신을 원하는 목표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데려다 줄 것이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을 자주 듣고 또 많이 한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사고, 태도를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한 조언이라고 그렇게 그냥 치부하기에는 그 힘이 너무도 강력하다. 이것은 단순한 낙관주의를 넘어 우리가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정말 진심으로 그렇다. 이 도구는 우리의 뇌와 마음, 그리고 삶의 방식을 재구성해서 새로운 차원의 성취를 가능하게 만든다. 긍정 심리학, 그리고 성장 마인드셋의 원리는 단순한 동기부여를 넘어 우리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전략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 전략은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다. 물론 당신에게도 그렇다. 긍정 심리학의 선구자인 마틴 셀리그만은 인간의 강점과 잠재력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강점이란 우리가 타고난 재능이자 우리 행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원천이라고 말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강점이 뭔지 인식하고 이걸 일상에서 활용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30% 더 높았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훨씬 더 빠르게 회복했다. 강점을 활용하면 삶의 복잡한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잘하는 것에 집중하면 더 큰 열정, 지속성 이걸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느라 자신의 강점을 간과한다. 그 결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신의 강점을 덮어버린다. 당신에게는 분명히 강점이 있다. 그것은 당신이 삶에서 이미 이루어낸 작은 성공들, 반복적으로 해온 행동 속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발견될 수 있다. 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몰입 상태가 우리를 최고로 이끄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 몰입은 시간을 잊을 정도로 어떤 활동에 완전히 집중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최고의 창의성과 성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 몰입을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25% 더 높고 업무 성과 역시 뛰어났다. 그런데 이 몰입이 단지 성과를 높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 몰입하는 순간, 이때가 바로 당신이 삶의 기쁨을 느끼는 순간이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른다면 바로 그 순간이 몰입의 순간이다. 그렇다. 위대한 일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이다. 몰입은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일을 할 때 찾아온다. 그리고 그 몰입이 당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실패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실패는 끝이 아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전구 발명 과정에서 수천 번 실패했지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단지 1만 가지의 작동하지 않는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그의 말은 실패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꾼다. 실패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발판일 뿐이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좌절하는 대신 이렇게 묻는다. 이 실패로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지?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말했듯 긍정적인 감정, 이건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 당신의 삶을 더 창의적으로, 더 생산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걸 심리학자 알버트 반두라는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으로 연결시켰다. 이 자기 효능감이 강력한 행동 동기가 된다는 것이다. 긍정심리학은 단순한 이론이나 학문이 아니다. 나와 당신의 행동을 바꾸고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며 인생을, 이 삶을 충만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정말 강력한 도구다. 당신의 강점을 찾고 활용하라. 몰입 상태를 경험하고 성장 마인드셋을 키우며 긍정적인 감정을 지속적으로 느껴라. 당신의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뀐다. 이걸 믿고 오늘부터 시작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머릿속에서만 알고 있는 것을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 첫걸음은 어렵지만 당신이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행동하라. 그 행동이 당신의 삶을 구할 것이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터닝 포인트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데저데이였습니다.